노벨상 수상자들의 오리지널 논문으로 배우는 과학 시리즈 13권 양자화학에 대한 이야기예요. 양자화학으로 노벨 상을 받은 사람은 화학의 파인만이라고 부를 수 있는 라이너스 폴링이죠. 이 양자화학에 대한 얘기, 즉 양자라고 하는 물리적인 개념하고 그 다음에 화학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너무 아름답게 섞어가지고 노벨 화학상의 아름다운 그런 시대를 열게 된 그런 라이너스 폴링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라이너스 폴링의 논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엮어봤어요. 자, 이 책을 쓰기 위해서는 이 고대 시대에서부터 또 중세 시대를 거쳐서 나온 그 연금술의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이 양자화학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의 화합 결합을 갖다가 어떻게 화학 결합을 하느냐, 이 부분을 양자역학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일단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이 화학 결합의 이야기들, 그래서 중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화학적인 친화력, 얼마나 친하면 이제 서로 가까이 가게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화학 친화력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도입했었던 그런 이야기들, 그러면서 뭐 페러데이나 데이비 등에 의해 가지고 나온 전기를 이용해서 화합물을 분해하는, 즉 전기 분해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얘기들이죠. 자, 이렇게 전기 분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새로운 금속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소위 얘기하는 유기물들, 즉 탄소가 들어있는 굉장히 복잡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런 물질들이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유기 물질들을 화학자들이 어떻게 연구를 하게 됐는가, 특히 벤젠 같은 경우는 육각형 고리 모양을 이루고 있는데 육각형 고리 모양을 케쿨레라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내게 됐는가. 놀라운 얘기는 그것이 케쿨레의 꿈속에서 발견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20세기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양자 물리학이 싹트기 시작해요. 전자도 발견이 되고 원자 핵도 발견이 되고.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 또 화학자들은 아직 양자역학을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리학자들이 만들어낸 양자역학을 완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엉뚱한 그러한 원자 모형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랬던 대표적인 화학자 중에 한 명이 바로 루이스예요. 그래서 원자가 정육면체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정육면체, 즉 주사위 모양의 꼭지점에 전자들이 있는 이러한, 물론 틀린 이야기죠, 이러한 엉뚱한 모형을 만들게 돼요. 그러나 루이스의 이 정육면체 원자 모형은 원자들의 화학 결합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편리했어요. 아주 재밌고 편리했어요. 어떤 거는 꼭지점을 갖다 공유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면을 공유하기도 해서 공유 결합을 잘 설명해 주곤 했죠. 자, 이런 식으로 루이스 같은 경우는 물리의 도움, 양자역학을 잘 모르니까 물리의 도움 없이 이제 점으로 가전자들을 표시해 가지고 화학 결합을 잘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드디어 물리도 너무너무 잘하고 양자역학도 너무너무 잘 이해하고 화학결합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라이너스 폴링이 등장을 하게 되죠. 라이너스 폴링은 물리학자이면서 동시에 화학자인데 양자역학을 만든 그러한 물리학자들에게 양자역학을 제대로 배웠어요. 그리고 본인의 연구 분야를 화학으로 결정했죠. 그리고 화학결합을 양자역학적으로 완벽하게 묘사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고 결합을 갖다가 생각을 하는 그러한 이 아주 멋진 나이스한 그런 논문을 시리즈로 만들어내게 돼요. 자, 우리가 이 책에서는 라이너스 폴링의 여러 편의 시리즈 논문 중에서 제 1편에 해당하는 논문에 그것도 일부분만 여러분들한테 그림을 통해 가지고 쉽게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양자화학은 양자역학을 너무 잘 알아야 되고 그걸 통해서 계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드느라고 굉장히 줄였다는 거죠. 라이너스 폴링은 노벨상을 2개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는 과학 분야에서 화학상을 받았고 하나는 평화운동을 해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라이너스 폴링은 하마터면 어쩌면은 노벨상을 3개를 받을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라이너스 폴링은
제가 썼던 이 시리즈의 DNA에 대해서 DNA 역사에서 다뤘던 그런 얘기에 나오는 것처럼 DNA의 구조를 갖다가 밝히는데 엄청난 중요한 역사적인 역할을 했어요. 다만 이중 구조가 아니라 DNA의 나선 구조를 삼중 구조로 택하는 바람에 노벨상은 결국 그 왓슨과 크릭에게 넘어가게 되고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지 못했지만, 만약에 그때 이중 나선 구조임을 밝혀냈고 그랬다면은 결국 라이너스 폴링은 평화상, 화학상, 생리의학상을 받는 초유의 그 괴물 같은 그런 과학자가 될 수도 있었겠죠. 어찌됐든 현대 화학의 아버지, 1950년대 이후에 물리는 프라이만, 화학은 라이너스 폴링, 이럴 정도로 아주 스타성이 굉장히 강했던 이 라이너스 폴링의 양자화학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게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럼 다음 과학자와 만나도록 하죠.